저는 사귄 지 100일이 안 되고 헤어졌다면 단기 연애를 한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단기 연애를 하고 헤어진 경우엔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걔는 처음부터 너 좋아하는 거 아니었다. 걔는 그냥 재미로 너를 만난 거다. 그러니까 잊어라. 정말 그럴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만났으니까 나도 더 이상 마음 쓰지 말고 아파하지도 말고 그만둬야 될까요? 사실 근데 그게 말처럼 쉬웠으면 지금 이렇게 저의 영상을 보고 계시진 않을 거예요. 짧게 연애했으니까 나도 가벼운 마음으로 훌훌 털어버릴 수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은 더 이상 안 보셔도 돼요.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짧았던 연애지만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분들에겐 이번 영상이 도움되실 거예요. 저는 단기 연애가 좋아하는 마음이 크지 않았던 거다 라고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각 케이스별로 특수성은 분명 있긴 하지만 단기 연애로 연애가 끝났을 때는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4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단기 연애 이별은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민이나 생각 정리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나에게 마음이 크지 않았던 경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라도 초반에 상대방이 보인 행동은 되게 다정하기도 했고 나한테 애정 표현을 막 쏟아붓거나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런 미래지향적인 소리를 하다 보니까 분명 상대방도 마음이 컸는데 이렇게 헤어지는 데는 필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이유를 찾아보려고 자꾸 지난 연애들을 계속 복귀하다 보니까 정말 사소한 나의 행동, 나의 실수들까지 기억해내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정이 떨어졌나? 내가 저렇게 해서 못나 보였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자존감 킬러입니다 아주. 하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마음이 크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애정 표현이나 우리 앞으로 뭐 하자 저 하자 이런 약속들이 거짓말은 아니었던 거예요. 다만 그 당시의 상대방은 지금 외로워서라거나 나를 봤을 때 사람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한번 잘해볼까 이런 마음이 컸을 확률이 높았을 거란 거죠.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하룻밤 자고 나보니 몸매가 깨서 마음이 식었다든지 궁합이 맞지 않아서 마음이 떴다든지 금방 사라질 신기루 같은 마음, 소위 말하는 금사빠 금사식 같은 마음이었거나 확실하진 않지만 사람 자체는 괜찮으니까 한번 사랑해보려고 정을 붙여보려고 노력하자는 마음으로 애정 표현도 해보고 잘해주려고도 해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든 암만 짱구를 굴려봐도 우리 관계에 어떤 문제가 없었다면 상대방은 나에 대한 애정이 애초부터 그렇게 내가 기대한 만큼 크지 않았다거나 진중하지 않았다거나 금방 사라질 신기루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에 하나 상대방이 정말 나에게 실망스러운 포인트가 있어서 헤어짐을 택한 거라면 그 상대방은 나에게 갑작스러운 이별이 아니라 한 번쯤은 나와의 갈등을 택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여자라면 남자친구가 차은우라고 생각해보세요. 차은우가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한두 번 했습니다. 그럼 내가 속으로 부글부글 참다가 단번에 헤어지자 말할까요? 한 번쯤은 말해볼 거란 말이죠. 차은우한테. 왜냐하면 잘 맞춰가면서 오래오래 연애하고 싶기 때문에 혹은 내가 말했다가 깔까봐 무섭다면 단기간 내에 말하기보다는 최소 반년은 버텼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단기간 내에 헤어짐을 택했다는 건 설령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맞춰 나가볼 만큼의 끌림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나한테 있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사회적 눈치가 있으시다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고민하면서 혼자 끙끙 앓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본인도 아실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고 뭘 실수했는지. 근데 나는 도저히 모르겠고 상대방이 이별을 말할 때 그럴 만한 이유를 말하지 못하거나 택도 않은 이유를 말하면서 헤어지자고 할 때는 참 답답한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나에 대한 이성적인 끌림, 매력을 못 느껴서 헤어진 게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상대방을 설득하려 한다거나 붙잡거나 하는 거 내 매력만 저자세로 낮추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썸을 처음 시작하던 그 순간처럼 돌아가는 게 좋다는 건데요. 그래서 아예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다시 연락해보는 게 지금 당장 매달리는 것보단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나에게 궁금증이 생기게끔 만드는 거죠. 상대방은 지금 당장은 나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 애정 이런 것들이 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상대방 귀에 꽂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다시 접근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완전히 마음을 접을지 조금 더 내가 빌드업을 해보면서 접근해볼지 판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케이스는 상대방의 자존감이 낮은 경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애정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보통의 사람들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집착하는 방식으로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집착은 하지 않지만 본인 마음속에 벽을 하나 세워두게 됩니다. 이 벽이란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버림받지 않을까? 갑자기 나한테 이별을 고하진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에서 기인한 벽이에요. 그럼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가 잘 달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실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한결같이 다 맞춰주면 그건 또 그건 나름대로 상대방이 나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다는 것 자체가 무의식 중에 본인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 자신에게 빌빌거리거나 하나같이 다 맞춰주는 스탠스의 사람에게는 그만한 매력을 못 느끼거든요. 그럼 하나같이 다 맞춰주는 저 자세의 포지션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다, 똑 부러지게 말하고 다투기도 하면서 어찌저찌 연애를 해나가면 어떨까요? 내 매력을 잃어서 헤어지는 것보다는 더 오래 가긴 하겠지만 상대방 혼자 힘들어하고 상처받아 하면서 헤어지자고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가령 내 과거 애인에 대해서 혼자 기분 나빠하고 혼자 상처받아 하면서 그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힘들어한다거나, 내가 다른 이성 직장 동료랑 있는 모습들에 불안해서 너무 힘들다 한다거나, 내가 어찌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나는 지금 청렴결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친 다음에 혼자 고통받아 하다가 마음 정리하는 거죠. 혹은 본인이 과거 연애에서 있었던 트라우마를 그대로 나와의 연애에 대입하는 바람에 내가 한 행동이 본인이 이전에 했던 연애와 겹쳐 보이면서 그것 때문에 곧장 이별을 택하는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참,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의 연애는 여러모로 피곤해요. 그럼 이런 케이스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존감이 낮아서 나오는 모습은 확 집착을 하거나 아주 회피를 해버리거나 사람마다 정반대의 양상을 띌 만큼 다양한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본인이 만든 고통 속에 혼자 상처받고 마음 정리를 하려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합리화를 예방할 수 있는 말을 함과 동시에 내 진심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너무 밀어내기만 한다거나 비판을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고, 한없이 맞춰주고 내가 결백하다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걸 어필한다고 해서 마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줘야 된다는 거죠. 가령 나의 전 애인이 자꾸 상대방 본인의 머릿속에 생각이 나서 힘들다고, 본인이 상처받는다면서 헤어지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그래, 네 맘 뭔지 알겠다. 근데 너도 과거가 있고 나도 과거가 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은 너라는 걸 수차례 얘기했고 나는 단 한 번도 신뢰를 깨트릴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나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를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믿음을 주고 애정을 주기 위해 노력한 날들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혼자 판단하면서 이 관계를 이어나가기 힘들다고 말한다면 너의 의사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해당 상황에선 헤어지기 직전의 단계까지 오기 전에 이미 내가 지금 사랑하는 건 너다, 나는 너뿐이다, 이런 말들로 상대방을 어르고 달랬던 적이 많았을 거기 때문에 어르고 달래는 듯한 멘트는 빼고 당근과 채찍을 주는 겁니다. 더구나 저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할 수 있는 합리화, 가령 얘는 나보다 전 애인을 더 좋아할 거야, 얘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보다 작을 거야, 이런 합리화 여지를 아예 깨부셔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했던 노력들이나 액션들을 언급함으로써 상대방도 납득이 되면서 반박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당장은 상대방 본인이 힘들어서 헤어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이별이 합리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했나? 내가 너무 넘겨짚었나? 이런 생각으로 후폭풍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자세를 통해서 한 번 더 나의 가치를 확 점프시켜 줌으로써 상대방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다. 근데 나는 너에게 목매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무의식 중에 나의 가치를 수직 상승시키는 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헤어진 경우에 이런 식의 말을 함으로써 재회가 된 경우도 있으니까 해당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 세 번째 케이스는 상대방이 연애에 대한 심리적인 오류가 있는 경우예요. 쉽게 말해서 연애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겁니다. 보통 모태솔로이신 분들이나 연애의 공백 기간이 몇 년 정도로 기신 분들 중에 이런 환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연애의 모습, 본인이 생각하는 연인의 모습과 딱 부합해야 된다는 확고한 생각이 있는 거죠. 저는 이 생각부터가 글러먹었다고 생각해요. 20년, 30년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시작할 때 그 연인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딱 나와 맞길 바라는 건 심리적인 오류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되게 엄격해요. 좋아하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당위적인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혹은 맞춰가는 것조차 피곤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런 케이스라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여러분이 교정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도 연애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상대방이 나랑 안 맞다고 생각했던 그 포인트를 찾아서 내가 그렇게 했던 혹은 했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반박의 여지가 없게 설득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완벽한 설득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먹히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연애에 있어 심리적인 오류도 있지만 동시에 1번 케이스처럼 여러분에 대한 이성적인 끌림 자체가 크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요. 다음으로 네 번째 케이스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경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경우가 4가지 케이스 중에 가장 건강했던 연애였을 거라 생각해요. 비록 연애 기간은 짧았어도 일반적인 연인들이 헤어지는 이유와 비슷한 거죠. 상대방이 봤을 때 나한테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고쳐달라 한다고 해서 고쳐질 문제가 아니라거나 말해도 잘 안 바뀌었다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나랑 더 정이 들기 전에 빨리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만하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상대방이 너무 단호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 딴에는 나름의 선이 있고 기회도 나에게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연애를 해나가봤자 미래는 암울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썸을 탈 때는 아무래도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보니까 누구나 가식적인 모습이 조금씩이라도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되게 밝고 긍정적인 사람처럼 상대방에게 비춰진 거예요. 근데 막상 연애를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상대방이 기대한 것만큼 밝거나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부정적인 소리도 잘하고 징징거리기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잉? 스러워도 이런 모습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지내보려고 했는데 앞만 봐도 썸 탈 때만큼의 밝고 긍정적임은 거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딴에는 본인이 싫어하는 모습들을 내가 꽤나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상대방은 헤어짐을 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직 연애를 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 본인이 섣부른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니까 아직 나의 모습을 길게 보지 않아서 그렇다는 뉘앙스를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오랜만에 연애를 하고 또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서 나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너한테 너무 의존한 것 같아. 근데 이 힘든 사건들이 최근에 여러 개가 겹치다 보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어려웠던 것 같아. 내가 연애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막 의존하거나 부정적인 소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번 시기에 유독 그런 것 같아. 너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 너무 칭얼거리던 얘기해서 미안해. 그래도 한편으론 아직 내 모습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운 마음도 커. 우리가 만난 기간이 아직 그렇게 길지 않은데 조금 더 서로를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패닉에 빠져서 나는 아직 너를 못 잊는다, 많이 좋아한다 이런 말로 붙잡는 건 상대방에게 전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별을 생각하게 된 요인을 딱 집어 얘기해주면서 단기 연애이기 때문에 상대방 본인이 섣부른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이렇게 네 번째 케이스인 헤어짐에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뭐 때문에 헤어짐을 생각할까 잘 고민하고 정리해서 말한다면 설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4가지 케이스로 나누긴 했지만 보통의 경우에 단기 연애에서 상대방이 헤어짐을 얘기할 때는 이별의 구체적인 이유를 잘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상대방도 그 이유를 잘 몰라서이고, 둘째는 어차피 짧게 만나고 이렇게 헤어지는데 굳이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별의 이유를 포장하는 경우가 많죠. 단골 멘트가 있잖아요.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지금은 연애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이런 말들이 있겠죠. 실제로 그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전쟁통에도 사랑은 꽃핀다고 나에 대한 이성적인 끌림이 충만하다면 웬만하면 단기간 내의 이별은 잘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차오는 남자친구를 둔 여자친구의 시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어떻게든 관계를 이어나가 보려고 노력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단기 연애 이별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첫째로는 상대방과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선은 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로워도 뽀뽀할 정도는 되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있어 어느 정도 외적인 기준치는 넘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둘째로는 단기 연애이기 때문에 좋았던 기억이나 정을 쌓을 수 있었던 순간들이 많지 않은 만큼 부정적인 기억이 쌓일 만한 시간도 많지 않았던 거예요. 즉,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아주 깊진 않을 거란 거죠.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 단기 연애이더라도 여러분이 아직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어도 내가 마지막 붙잡는 행동을 함에 있어서만큼은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로 잘 전략을 짜보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그때도 안되면 마음을 정리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제가 총 4가지 케이스를 이렇게 말씀드려봤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 상대방이 처음부터 마음이 크지 않았던 경우.
두 번째 케이스, 상대방의 자존감이 낮은 경우. 세 번째 케이스, 상대방이 연애에 대한 심리적인 오류가 있는 경우. 네 번째 케이스,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여러분이 어떤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큰 카테고리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또 거기에서도 각자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영 답을 모르겠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하단의 고정 댓글을 참고해 보신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둘 중에 하나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